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와노쿠니 에피소드 코즈키 오뎅 회상 요약 영상입니다. 과연 오뎅 회상에는 어떤 떡밥들이 있었는지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는 39년 전 꽃의 도시 와노쿠니 도시에는 당대 최고의 인기인 코즈키 오뎅이 출항을 실패하고 와노쿠니에 돌아옵니다. 다른 시각 마을의 양아치 키네모는 사냥꾼들이 포획한 환상의 동물 하얀 멧돼지를 빼앗고 와노쿠니 도시로 전력 질주하며 도망칩니다. 도시로 도망친 키네모는 도시의 고아 덴지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덴지로가 말하길 하얀 멧돼지는 산의 신이라고 불리는 멧돼지의 자식으로 수백 년 전에는 산의 신이 하룻밤 만에 마을 하나를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덴지로의 말이 끝날 무렵 산의 신은 자식을 찾기 위해 도시로 내려오고,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코즈키 오뎅은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다며 이후 산의 신의 자식 하얀 멧돼지를 들고 산의 신을 도발합니다. 그렇게 산의 신은 오뎅에게 돌진하고, 오뎅은 이도류 도원 사라타키로 산의 신의 몸을 갈라 통째로 먹혔던 도시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한편 키네모는 산의 신 사건을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려 하지만 오뎅은 이를 막고, 오뎅은 산의 신 사건으로 도시에 피해를 줘 추방됩니다. 도시에서 추방당한 코즈키 오뎅은 야스에이가 있는 와노쿠니 하쿠마에로 향하고, 이런 코즈키 오뎅에게 감명받은 키네몬과 덴지로는 오뎅을 따라갑니다. 와노쿠니 하쿠마이에 도착한 오뎅이레는 하쿠마이의 다이묘 시모츠키 야스이에를 만나고, 오뎅과 야스이에는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 내용은 와노쿠니에 범죄자가 몰려있는 무법지대 쿠리에 대한 이야기로, 코즈키 오뎅은 재밌다며 무법지대 쿠리를 만유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오뎅 일행들이 쿠리로 향하는 동안 링고에서 굶주리고 꾀죄죄한 형제 이조와 키쿠와 키비의 요괴 칸주로, 전 오니와 반슈 라이조를 만나 합류하고, 이들이 쿠리로 가까워질 때 오뎅은 혼자 쿠리에 가서 쿠리의 범죄자들과 쿠리에서 악명 높은 괴물 아수라 도지를 꺾고 쿠리의 왕이 됩니다. 오뎅은 이후 쿠리라는 지옥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로 변모시켰고, 이 쾌거를 들은 와노쿠니의 쇼군 코즈키 스키야키는 오뎅과 절연을 풀고 아들 오뎅에게 쿠리의 다이묘의 칭호를 줘 오뎅은 쿠리의 다이묘가 됩니다. 그리고 오뎅은 다이묘에게는 가신들이 필요하다며 오뎅을 따른 인물들에게 자신의 사무라이가 되달라고 부탁하며 6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33년 전 세계의 바다에선 괴면한 록스의 적단 잔당들이 세력을 키워 이름을 날리고, 와노쿠니 쿠리가 하마에는 어인 카와마츠 밍크족 이노하라시 네코마무시가 와노쿠니 양아치에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해집니다. 멀리서 이를 본 코즈키 오뎅은 양아치에게 잡힌 이들을 구해주고, 이 세 명 또한 오뎅에게 감명받아 오뎅의 가신이 됩니다. 한편 오뎅은 시모츠키 야스이의 시종으로 있던 오로치에게 오뎅이 멋대로 돈을 빌려줘 쿠리에 돈이 거의 없었고, 오뎅이 돈이 필요하자 오뎅의 가신들은 하쿠마이에 있는 야스이의 집을 털다가 야스이에게 들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야스이에는 오뎅의 가신들이 훔친 돈을 전부 주고, 가신들은 이 돈으로 복장을 갖추고 예의를 배우고 학문을 익혀서 3년 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오뎅의 늠름한 사무라이가 됩니다. 같은 해 와노쿠니 쿠리 족제비항구에서는 흰수염 해적단이 조난당했고, 이를 들은 코즈키 오뎅은 흰수염에게 뛰어가 배에 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말하길 오뎅은 남해 아래로 들어갈 타입이 아니라며 거절하고, 오뎅은 배를 수십 번 띄웠는데 실패했다며 모험을 하고 싶다며 계속 부탁합니다. 2주 후 흰수염은 오뎅 몰래 와노쿠니를 떠나지만, 오뎅은 이를 알아채고 흰수염 해적단의 배에 자신을 따라온 이조와 함께 매달립니다. 이를 본 흰수염은 3일 동안 그 사슬을 놓지 않으면 배에 태워준다고 하지만, 오뎅은 약속한 시간 딱 1시간을 놔두고 사슬을 놓아버립니다. 다른 시각 아마츠키 토키라는 인물이 해적에게서 포위되고, 토키의 비명소리를 들은 오뎅은 아마츠키 토키를 구해줍니다. 다음날 흰수염은 1시간 남기고 비명소리에 사슬을 놓은 오뎅을 찾아 자신의 배에 타라고 권유하고, 이렇게 코즈키 오뎅, 아마츠키 토키, 이조, 오뎅을 몰래 따라온 이노하라시,
네코마무시는 흰수염의 배에 승선합니다. 이후 코즈키 오뎅은 세계 곳곳을 흰수염 해적단과 함께 돌아다녔고 어떤 바다에는 당시 대적이었던 골디 로저가 오뎅을 궁금해합니다. 한편 흰수염 배에 탄 코즈키 오뎅과 아마츠키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마츠키 토키는 800년 전에서 온 인물로 자신의 목적지는 와노쿠니이며 오뎅과 함께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한 듯한 기분이 든다고 오뎅을 따릅니다. 오뎅 출항 2년째, 오뎅과 토키의 아이 모모노스케가 태어나고 오뎅은 사람이 늘어난 흰수염 해적단 2번대 대장이 됩니다. 장면이 바뀌고 와노쿠니에서는 쇼군 스키야키가 몸이 위독하여 차기 쇼군을 오뎅에게 맡기고 싶지만 오뎅의 부재로 스키야키는 오뎅이 돌아올 때까지 대리쇼군으로 시모츠키 야스의 시종이었던 쿠로즈미 오로치를 대리쇼군으로 세웁니다. 사실 오로치는 자신의 가문의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코즈키가에 접근한 인물로 오로치는 와노쿠니의 쇼군이 되기 위해 흉내흉내 열매의 능력을 가진 노파와 짜고 노파의 흉내흉내 열매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차근차근 접근하여 코즈키 스키야키 행세를 해 결국 와노쿠니 대리쇼군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뎅 출항 4년째, 어느 날 로저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이 어느 섬에서 만나고 코즈키 오뎅은 로저 해적단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충돌하는 골디 로저와 코즈키 오뎅. 충돌 후 오뎅은 날아가고 이어 로저 해적단 선장 로저와 흰수염 해적단 뉴게이트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로저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 전투. 당시의 대적이었던 이들의 전투는 3일 밤낮으로 이어지고 4일째 되는 날 이들의 전투는 무승부로 끝납니다. 한편 로저 해적단 견습선원 샹크스와 버기는 어느 마을에서 고아로 흰수염 배에 승선한 흰수염 해적단 견습선원 티츠와 대치하는데 버기가 말하길 마샬티 티츠는 어제도 그 전에도 밤에 자지 않았다고 하며 티츠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잠든 적이 없다고 샹크스에게 말합니다. 다른 시각 로저, 흰수염, 오뎅 이 세 명이 대화를 나누는데 로저가 말하길 자신은 13년 전 로그포스의 최종 지점 로드스타 섬에 마침내 도착했지만 섬은 하나 더 있었고 그 마지막 장소는 4개의 포네그리프가 가리키는 장소라며 거기에 도착해야지만 세계 일주가 된다며 그 마지막 섬을 가기 위해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오뎅을 1년만 빌려달라고 흰수염에게 부탁합니다. 이를 들은 흰수염은 거절했지만 오뎅은 흰수염에게 가고 싶다고 부탁했고 결국 오뎅은 토키, 이누아라시, 네코마무시와 함께 로저 해적단에 합류합니다. 로저 해적단에 합류한 오뎅은 하늘섬에서 황금에 로저의 말을 새기고 어인섬에서 고대변기 포세이돈이라고 불리는 효왕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인어공주가 10년 후에 태어난다는 걸 예언소녀 셜리에게 듣습니다. 이후 로저 해적단은 와노쿠니와 조에서 나머지 포네그리프를 찾아 마지막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로저 해적단은 그날 공백의 100년이란, 디엘족이란, 고대변기란 세계의 모든 것을 알았고 이후 로저는 정말 있었던 막대한 보물을 눈앞에 두고 웃었으며 골디 로저는 조이보이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고 하며 800년 동안 누구도 도달 못했던 이 마지막 섬의 이름은 라프테리라고 짓습니다. 세계는 부, 명예, 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남자 골디 로저를 해적왕이라 불렀고 세간은 로저가 손에 넣은 모든 것을 총칭해서 원피스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로저는 20년 너머의 미래를 위해 오뎅에게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며 로저 해적단에게 고맙다고 언급한 후 로저 해적단을 해산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어인섬에서 해왕류에게 들었던 대화를 기억하고 분명 누군가 태어나며 그리고 우리를 뛰어넘어 갈 거라고 언급합니다. 오뎅 또한 거대한 모험을 종지부를 찍고 와노쿠니에 돌아갑니다. 와노쿠니에 돌아간 오뎅은 오뎅이 없는 동안에 오로치의 악행을 듣고 이 나라를 지옥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 오로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뎅의 공격은 베리어 열매 능력자에게 막히고 노파 쿠로즈미 히구라시는 오뎅의 강함은 무의미하다며 쇼군의 자리를 넘기라는 오뎅에게 이미 다이묘들을 흉내 능력으로 속였다며 코즈키 오뎅과 쇼군 자리를 교대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와노쿠니 사람들은 코츠키 오뎅의 귀환을 환호하지만 오뎅은 어떤 이유인지 알몸이 되어 춤을 추고 푼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뎅의 모습에 사람들은 실망하여 오뎅에게 분노하고 오뎅은 사람들이 실망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알몸으로 춤을 췄습니다. 1년 후 24년 전 오로치한테 해외 신문을 받은 오뎅은 대적 시대의 개막에 로저에게 굉장한 인생이라며 울고 웃었습니다. 5년째 되는 해 오뎅은 오로치에게 배와 카이도를 묻고 오로치는 무슨 이야기라며 오뎅의 말을 무시하는데요. 그리고 계속 자기 편으로 섰던 효고로가 잡히고 효고로의 아내가 죽자 오뎅은 억누르고 있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카이도를 치러 간다고 말한 후 자신의 가신 아카자야 구남자와 함께 카이도가 사는 오니가시마로 향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오뎅의 계획을 전부 알고 있었고 카이도우는 오뎅과 한 약속은 전부 거짓말이었다며 그때는 우리가 불리하여 거짓말하였다고 실토합니다. 이를 오뎅과 가신들은 돌진하고 백수의 적단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결국 오뎅은 카이도우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전투의 승기를 잡을 찰나 모모노스케로 변신한 히구라시로 인해 오뎅은 집중력을 잃었고 집중력을 잃었을 때 카이도우의 뒤통수 공격에 오뎅은 쓰러지고 맙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투에서 진 오뎅은 가신들과 팽형에 처해집니다. 처형식 날 오뎅은 살아야만 한다며 소태 10명 전부 들어간 후 지정된 시간 안에 견뎌내면 해방시켜달라고 카이도우에게 부탁합니다. 오뎅의 제안을 들은 카이도우는 1시간을 버티면 해방시켜준다고 하고 이후 오뎅은 가신들을 널빤지 위에 들고 700도가 넘는 기름솥에 들어갑니다. 한편 이를 보고 있는 와노쿠니 사람들은 오뎅을 바보날이라고 욕하지만 와노쿠니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던 시노부는 누가 바보날이라며 코츠키 오뎅은 와노쿠니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카이도우 오로치와 거래를 했고 거래 내용은 오뎅이 매일 알몸으로 춤을 추면 매일 납치된 100명을 풀어주고 또한 5년 후 배가 완성되면 카이도우는 와노쿠니를 떠난다는 내용으로 마을 사람들은 시노부의 말로 인해 오해를 풀고 오뎅을 응원합니다. 결국 와노쿠니 사람들의 응원 속에 오뎅은 1시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지만 오뎅이 1시간을 버텼음에도 오로치는 1분 전 총살형으로 바꿨다고 말하며 이후 오뎅은 자신이 죽을 걸 직감하고 자신의 가신들에게 말합니다. 오뎅이 말하길 먼 옛날 거대한 힘으로부터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해 이 나라를 쇄국한 것은 코츠키 가문이었으며 와노쿠니, 아니 세계는 어떤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자가 800년의 시간을 초월해 나타났을 때 와노쿠니는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언급한 후 가신들을 널빤지에서 던지며 와노쿠니를 개국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 가신들은 오뎅의 부탁을 이루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쿠리로 향하고 오뎅은 아무리 삶는다 한들 오뎅이 오시다 라는 말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편 오뎅은 편지로 코츠키 토키에게 20년 이상 후의 세계에서는 대를 가를 정도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는 카이도를 해치울 수 있는 거대한 싸움의 주역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토키의 시간 열매 능력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하고 이후 토키는 쿠리에 도착한 모모노스케, 키네몬, 칸주로, 라이조, 키쿠 등을 20년 후로 타임워프 시키며 코츠키 오뎅의 회상은 끝이 납니다. 코츠키 오뎅 회상 요약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